일찍 오늘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좋네요.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영초사 제53기 1차 워크숍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15일 토요일이죠. 8월 15일은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날이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 또 1948년 8월 15일 건국했는 날. 그렇죠.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인디펜던스 데이죠. 건국하고 해방하고는 전혀 틀리죠. 해방은 일제에서 해방되는 거고, 85년 우리나라가 건국된 게 8월 15일입니다. 두 날이 이제 날짜가 중복돼가 사람들이 좀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명청사 선생님과 같이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선생님 얼굴도 얘기해야 됩니다. 민경선 선생님이, 민경선 선생님은 무슨 과입니까? 소인네요. 지금 개업하고 있습니까? 봉직입니다. 언제 개업합니까? 준비 중에. 축하드립니다. 대충 몇 월 달에 개업합니까? 구체적인.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네. 뭐 사람이 일이라 하는 걸 막연하시보다 데드라인을 정해야 되거든요. 상이니까. 개헌 예정이다. 빨리 개헌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개헌 예정인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김정아 선생님. 네. 김정아 선생님 지금 무슨 과입니까?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지금 봉직입니까? 네, 봉직. 개헌은 언제쯤 생각하고?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몇 년째 봉직이에요? 이제 좀 이제 저 네. 3년 내로 개업해야 돼요. 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3년이 중요한지. 그 다음 문정태 선생님 어떤 분입니까? 선생님은 지금 개헌입니까? 봉직입니까? 네, 개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 준비. 무슨 까지요? 내과. 내과고 개헌 예정이고, 우리 민영선 선생님은 날짜 데드라인 제가 나왔으니까 몇 월 달에 하십니까?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만성이 있으니까. 원래 어려울 때 개발이 좋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 개발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문종태 선생님, 윤한 선생님은 윤한 선생님 무슨 과십니까? 내과입니다. 네, 요번엔 내과가 많아요. 지금 봉직입니까? 개헌입니까? 쉬고 있고요. 2주 남았습니다. 9월 1일에 개헌하고. 요번에 진짜 개헌 예정이 많네요. 그러면 쉬다 하는 거는 봉직하다가 쉬는 겁니까? 네, 대학병원에 10년 정도 있다가 전임이 2년 하고 또 봉직 2년 하고 2차 병원에서 2차 병원에 계셨죠? 무슨 과를 전공해서? 소화기내과. 네? 소화기내과. 오늘 소화기내과 하나요. 봉직 10년 그러면 전문했다고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계속 있다가요. 대학병원에 있다가 봉직은 2차 병원에서 2년을 하고 2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개원 2차 병원에 2년. 대학에서 8년 있었다는 뜻입니까? 네, 전임이만 2년 했습니다. 전임이 2년 상부의장과 전임을 2년 했고요. 2년 하고. 내시경, 치료 내시경이나 이런 걸 주로 했고 이게 초음파는 별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네요. 그러시네요. 선생님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이제 기업하셨는 분이다. 좀 다른 분 어떻게 조금 크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크게 해야지. 몇 사람 모아 하려고 합니까? 저 혼자 하는데요. 평소 150병이어가지고 2대 중이고. 그건 아니고 개업할 때 몇 사람
해가 한락합니까? 의사가요? 예. 의사는 저 하나인데. 아, 네. 그러면 쌤 먼저 하고 나중에 영이 한락하면 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가 본인 애가 서서히 늘러오면 나중에 자기가 그게 되죠. 예, 되죠. 준비를 잘 해야 돼. 부학 기업애가 사람 보면 서서히 사람을 연락이 됩니다. 근데 규모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선생님은 7월 내신까지 할 줄 아니까 다른 사람은 조건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현 쌤이 안성현 쌤 무슨 과시니까 내과고 이번에는 내과가 절대적이래요. 지금 봉직입니까? 개업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3년 차. 이제 원래 되더라 이입니다. 봉직 이렇게 봉직이 쌤이 개헌내적이 세 사람, 봉직이 2명상.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전에는 펠로 쌤이나 전공의 쌤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전부 다 이제 개헌내적 봉직이 됐습니다. 뭐 의사의 길은 사실은 뭐 선생님처럼 대학에 계시고 또 봉직하는 선생님이 많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개헌해야 되거든요. 개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고 또 돈을 벌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 사람이 사는데 돈 버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개헌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봉직이 선생님 많이 그런데 봉직을 오래 하면 선생님도 많이 가지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선생님들하고 2차 병이었던데 자꾸 이제 젊은 선생끼리 놀고 자기를 안 끼워주죠. 그럼 오래 봉직이 돼서 오래 하려면 그 병원에 결국 투자를 하든지 그래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개월이나 똑같아 지는 겁니다. 쓰는 거죠. 그래서 봉직이보다는 나는 개월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경북대학 나와가지고 군의관 해군군의관 3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상도동 제일병원이라는 병원에 2년간 봉직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싶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딸 때 내가 4년제 마지막 내 밑에가 3년제 처음 지금 원래 똑같아요. 4년제 3년제 같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돼가 조금 취업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내가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에 교직이나 또는 공직자를 구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상도동 제일병이라고 지금 경희병 장성백이 상거리 아세요? 노량진역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면 공천동 자체로 오른쪽 대림동 가면 상거리가 있는데 상거리에서 대림동 쪽 가면 좌측편에 병원이 지금 경희로 무슨 병원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거기에 정형외과 병원인데 거기서 한 2년 근무했습니다. 2년 근무했는데 거기에 중소병원이라서요. 조그마한 병원이고 정형외과 주가 되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입원했다가 2차 케어하는 그런 병인데 내과는 환자는 별로 없었고 2년간 잘 놀았습니다. 그때 사람이라 편하면 계속 있게 되는데 집안에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인데 갑자기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돼가 그래서 그 부랴부랴 되고 내려가가 기업했어요. 기업했는데 사람이 이런 뜻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또 돌발 사태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수도 많죠. 예를 들자면 우리 후배인데 사람이 착실하고 내과서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 얌전하고 그래서 개업하려고 이제 마치고 수료를 마치고 공모의 뭡니까 의청 마치고 이제 개업하려고 대구에 준비하고 있는데 선배님 만나가 이제 같은 대구에 파티마 병원이라고 2차 병원이 큰 병원인데 거기에 선배님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그만 붙잡혀가지고 파티마 병원에 했어. 원장도 하고 결국 사람 운명은 그 인사하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만 파티마 병원에 원장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자 했죠. 다 하고 원장이 잡고 있어.
수녀님이 핵심 인물이고 사람은 참 알 수 없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자기가 뜻하지 않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길은 여러 가지 있지만도 생각해도 개업을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의사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이 뭐냐, 의사는 평생 직업이라 하는데 평생 직업 맞아요. 평생 직업하고 평생 돈을 버니까 배우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수가 되면 가수 지금은 가수 아닙니까? 평생 가수였죠. 근데 가수가 밤무대에 불러줘야 돈을 벌지. 밤무대도 안 불러주고 방송도 안 불러주고 그러면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 의사도 나이 들어가 80까지 돈도 잘 벌이는 의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의사는 한 60 넘으면 세퇴기로 적어들어요. 60 넘은 세퇴기로 적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기업회가 제일 전성기가 45세에서 55세 그때가 10년간이 가장 돈 너무 많이 벌고 55세부터는 서서히 내려가고 60 넘어서는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지금 67이었거든요. 굉장히 젊으죠. 54년생이거든요. 66이죠. 그런데 기업인지는 지금 88년에 기업했으니까 32년 시ገብ적 기업에 32년 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참 기업이라는 것이 좀 힘들고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내 나름대로 성취했는 것도 있고 또 지나고 기업 잘했다 싶은 생각입니다. 대학에 계시거나 또 계신 분들이 나오면 좀 썰썰하죠. 썰썰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도 마찬가지니까 학교에 좋은 고등학교에 선생하면 제자들이 다 훌륭하게 돼 있지만 또 좋은 학교에 나오면 제자들이 별로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 또 나오면 경제적으로 물론 교직하면 연금을 받지만 사실은 연금이 앞으로 미래를 보장 안 해주죠. 앞으로 연금을 왜 될지 모릅니다. 공무원 연금, 사업 연금, 그거 다 깡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는 기업을 해야 되고 기업회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만이 참 나중에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 이제 나이 60 넘어가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물어보면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게 요양병원에 근무하면 90% 이상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어보면 할 일은 심심해서 한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돈 문제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제 개혁하셔가지고 이제 전성기 때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얻어야 됩니다. 자꾸 총파 이야기하는데 응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개업할 때 마지막으로 자리가 정말 중요하죠. 옛날에 노름에도 운칠 기삼인데 우리 70%고 자기 실력이 30%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죠. 운칠 기삼이죠. 자리가 좋아야 되죠. 근데 나중에 내가 나이 60 넘어가지고 우리 동기들과 후배들이 이래 보니까 자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리가 좋아가지고 환자가 잘 오고 위치가 좋아가 잘 선전이 되고 이런 자리,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죠. 뒷골목에 있거나 구석에 있거나 안 보이는 데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환자가 안 오지요. 그런 걸 생각해요. 요새 나이 드니까 또 다른 자리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내 동기나 후배들이나 선배들 기업할 때 대체로 이제 아주 대학에 좀 있거나 아주 선생님처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남과 다른 차별화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심지에 좋은 자리에 눈에 딱 이런 데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전부 내가 가져가야 하니까 내가 가져가야 하는 특징상 큰 돈을 못 버리 설계가 피부과는 한 방에 크게 버리는데 공식기간이 짧죠. 짧게 크게 버리는데 우리 내과는 그냥 가늘고 길게 버리기 때문에 내과 소아과의 문명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아주 뭐 루마티스 내과를 했거나 뭐 이런 뭐 특이한 신장 내과나 이래가 아주 뭐 좀 명성이 한 사람들은 별개죠.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한꺼번에 기업회가 돈을 왕창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 중에 좋은 자리에 기업은 있거든요. 대구 시내 같으면 범원내거리, 서울 같으면 강남 사거리 이런데 전 빌딩에 기업하면 갈 때 가보면 인테리어도 비카펀체하고 가보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죠. 건물 좋다, 인테리어 좋다, 주차장도 좋다, 뭐 전부 다 부러워합니다. 또 하나는 기업하고 수입 중이고 대체로 이런 분들은 수련병원도 약간 후지고 학교 다닐 때도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캐리어도 없는 사람들은 어디 기업하는지 하면 대구 시내 변두리에 기업하거든요. 이제 축하하러 가보면 옆에 건물에 3층짜리 후진 건물에 3, 4층 건물에 2층에 어떤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그중에 옆에 가보면 보물상도 있고 뭐 타이어 뱅크도 있고 뭐 이런 완전히 좀 후진 동네니까 이런데 이제 기업했어요. 그래 가보면 이제 기업 이제 인사하러 가보면 조금 이래 애잔하고 약간 좀 슬픈 느낌이랄까 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후진 동네 좀 변두리에 서울도 어디 좀 되겠습니까? 저 요새는 서울 후진 동네 없어져가 없습니다만 그런 동네 기업하시거든요. 그래 가보면 기업 가가지고 막 걱정이 막 되는 거래 잘 돼야 될 텐데. 네.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면 그 이제 거기 기업한 사람들을 또 이전했다고 그래 연락이 와요. 그래 또 가보면 그 옆에 빌딩을 새로 지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 누구 거예요? 내가 짓는 건데 그러니까 야 5년 만에 이렇게 빌딩을 아예 말도 많이 쓰게 다 빛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짓어요? 그 옆에 내가 기억했는데 잘 돼 있는데 옆에 고물상 같은 스가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원장님 여기에 고물상 자리를 땅을 샀어요. 할 수 없이 탔는데 사고 나니 또 얼마 후에 또 뭐 건물지세 걔가 은행 빚내가지고 건물지세 지놓고 이거 내 건물도 아니에요. 은행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동네에서 그 동네가 그 후지동 동네가 쫙 짜여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제는 아주 괜찮아요. 건물세도 받고 완전히 근데 그 당시에 대구 시대 제일 중심가에 기업했던 선생님은 지금도 세를 내고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이 잘 될 때는 세가 별로 안 무서워요. 젊은이들 뭐 세도 뭐 많이 나가고 한전도 먹고 세도 많이 나가고 세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 그만 이제 환자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세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 기업하는 것이 좋으냐, 후진 데 기업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없는 것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이제 뭔가 노하우 있고 튀는 그런 사람은 좀 더 장수 기업이 되고 약간 그런 게 아닐 때는 약간 변두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이 돼요. 그게 뭐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제 기업하고 나는데 내보다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람도 괜찮고 성실한데 기업을 했어요. 기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대구에 저 남구 대명동이 좋은 장소였거든요. 옛날에는 사람들 수준도 높고 그래서 괜찮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겨우 한 5, 6년 후에 이제 거기서 자기 건물을 올렸어요. 그 동네. 그래가 우리 그 부인도 우리 집 사람과의 동료고 또 그래서 개업식에 가니까 참 부러웠는 거래. 야, 5년 만에 벌써 건물을 올리고 선생님 대단하다 축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동네가 형편없이 이제 동네가 후지게 되고 잘 사는 사람 다 수속으로 빠지고 그 동네가 술집도 생기고 이상한 가게도 생기고 그 건물 가격이 그만 형편없어졌는 거래. 그럼 결국 어사는 개업을 하면 그 동네하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수가 많아요. 자기가 물론 이제 집 따로 병원 따로 다 있지만도 이제 집이야 아파트로 어쨌든 옮기면 되는 건데 병원을 옮기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내가 뭐 수서에 개업수는 결국 옮겨봤자 그 근처로 그 수서에 있다가 저 강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마포에 기업에서 사람이 저쪽에 대치동으로 가는데 이런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기업하는 장소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그쪽에 나중에 기업에가 상가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그래도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는 동네가 계속 발전하면 자기도 같이 발전하고 그 동네가 쇠퇴하면 그 동네도 쇠퇴 자기 병원도 쇠퇴 그래서 결국은 의사는 병원을 확 옮기고 하기 때문에 동네하고 운명을 같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았지요. 그것도 운명이죠. 그것도 운명입니다. 그래서 개업할 때 장소가 중요하다. 이제 잘 되는 장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에 발전하는 장소. 그리고 쇠퇴하는 장소. 자기도 쇠퇴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을 나는 이래 생각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좋았겠다. 우리 선배들은 어려움도 없는 시절에 잘 먹고 잘 살았겠다.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 전에 선배들 이야기 들으면 그 당시에는 국민이 못 살았잖아요. 의사가 잘 살았다. 상대적으로 잘 살았다는 거죠. 그때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자들이 어려움 때 돈이 없잖아요. 외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료비를 못 내잖아요. 그럼 연말 되면 뭐 하느냐면 엽서가 편지를 쓰는 거래요. 써가 뭐냐, 외상을 안 받을 테니까. 돈이 없는데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다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 계란 가오고 어떤 사람 떼요. 돈이 없으니까 외상에 먹고 돈이 없으면 외상. 그렇게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잘 살았다. 절대적으로 잘 사는 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우리보다 의사들 전성기가 내보다 5년 전 선배들이 아주 좋았어요. 5년 전 내 시대 마지막이었는데 차차차차 결국 이제 의사의 그 수입이 점점 이제 평준화로 내려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내가 88년 기업할 때 우리 선배님한테 이북에 선배 찾아갔어요. 그럼 내가 기업합니다. 아까 이렇게 88년대 우리 선배 하시는 말이 뭐지라니까 야 대구 시내 기업할 때가 어디 있노? 말이 되는 얘기야. 말이 되는 얘기야. 사람은 자기가 살던 시대가 제일 어렵다. 지금 선생님이 기억하시면 이 코로나 시대 어디 이 갑니다. 다 그래. 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은 시절이야. 지나고 뭐 서울의 집값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전부 다 요새 미쳤다고 집 사나 집 그거 사지 말고 새로 살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다 망해버렸잖아요. 똑같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가 사는 시대가 제일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생각해. 지나가고 막이 시대가 제일 좋았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막 생기잖아요.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나도 이제 모델이 왔네요. 그래서 좀 생기면 그 위에 돌리면 됩니다. 이제 요거 눌러야 돼. 요거 누르면 됩니다. 야, 우리 들어오세요. 네. 변화의 시대가 되어보니까 혹시 여기에 줌 강의 들으신 분 있습니까? 줌 강의 들으시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안 들었구나. 내가 이제 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줌을 내가 선생님들 내 초대해 줄게요. 줌 강의 초대해 주면 그 시대가 이제 교육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줌이라고 줌 아시죠? 표정 별로 모르는 건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줌 하신 분들도 아는 것만 직접 줌으로 강의를 들으신 거구나 해본 사람 들어보세요. 학원에서 했죠? 네? 했죠. 잘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구에서 내가 하는 영남연산 초음파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매주 수요일날 모여가 우리 병원 유책에서 모여가 강당에서 이제 서로 발표하고 강의하고 그러는데 우한 코로나 시기를 말하고 그만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젊은 선생님이 이렇게 못 만나서 참 그렇다. 그래서 리모트 미팅을 구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화상 강의를 했어요. 저기 이제 우리 멤버가 20명이 되는데 화상 강의인데 처음에는 뭐 할 줄 모르죠. 나도 뭐 화상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막 여러 가지 막 혼란에 거듭했거든. 근데 2달 정도 8번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상 강의를 또 하는 순간 야 이게 정말 앞으로 미래의 교육 수단에 대해서 화상 강의에 구글은 돈이 듭니다. 그거는 호스트 주최하는 사람이 돈 내고 듣는 참가자는 돈이 안 들어요. 1시간에 12,000원이니까 10분당 얼마입니까? 10분당 2,000원, 12,000원 들거든요. 근데 이제 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줌은 미국 회사인데 소유자가 중국으로 가대요. 중국 투자가. 줌 강의는 무료거든요. 줌 강의는 무료인데 30분 할 수 있어요. 30분 하고 다시 세팅하면 또 30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줌이 무료니까 나는 이제 우리 아가씨한테 간호사한테 야 줌 강의 좀 배워라 해가지고 줌 강의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단톡방한테 재밌어요. 해보니까 30분이 딱 적당히 더 이상 되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 구글에서 우리 모임이 없다. 1시간 반 해보 이제 좀 그 화상을 1시간 반 보는 건 머리가 아프거든. 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줌 강의도 하고 월요일 날 혹시 알조사 회원은 들어가 있죠? 알조사 단톡방. 거기에 보니까 와 있네. 줌 강의 신청하라고 했죠. 순식간에 마감이 되고 30명 신청했더니 순식간에 마감돼가 지금 강의 자료 보내주십시오. 계속 오거든요. 거기 이제 왜 사느냐면 월요일 날 임시일 날 아침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이제 줌 강의가 그걸 하고 녹화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는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다 드리고. 그래서 해보니까 앞으로는 줌 강의가 대세가 되고 이걸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줌 강의 해야 되고 유튜브 해야 됩니다. 유튜브 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유튜브, 줌 이런 걸 해야만이 소통할 수가 있고 또 유튜브가 병원에 광고도 되거든요. 사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시대. 나도 하고 싶어 했는 게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봐 죽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중앙회로 신청을 하라 했더니 순식간에 30명이 마감돼 버리고 하루 만에 마감돼 버렸어.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선생님들 물어봤어요. 중강의가 좋은 점이 뭐냐 하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선생님 편리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한 사람은 또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하면 뒤에 앉아가 그 잘 안 보이는데 중강의는 바로 화면을 그대로 뜨니까 잘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중강의 해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오프라인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유튜브 강의하는 거, 중강의 완전히 틀려. 강의 메소드도 그리고 PPT도 다르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강의 하는 듣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7명 뭐를 듣겠어요? 10명이 무슨 기계로 받겠어요? PC로 보겠어요? 노트북으로 보겠어요? 스마트폰이에요. 10명 중에 7명이 스마트폰 봐요. 나는 노트북으로 보라고 막 하거든요. 근데 내가 문 중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그런데 저는 왜 노트북을 보세요? 노트북을 보야 화면도 크고 선생님 얼굴도 보이고 서로 질의응답하는. 저 노트북이 없어요. 예, 노트북이 없어요. 노트북 쓸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데 집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노트북 그걸 하려면 그 집에 내가 전기 엮고 노트북을 거의 안 씁니다. 아니 노트북을 안 써요. 요새는 노트북 용도가 지금 뭐 쓰느냐면 이 빔 쏠 때 그때만 쓰지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 이제 쭉 강의할 때 저는 학계 강의할 때는 강의 슬라이드에 여러 개 슬라이드 화면이 여러 개여도 되고 그렇잖아요. 글씨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면 화면 자체가 세로로 길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글씨를 적게 하고 화면도 그 안에 영상을 3개 이상 1개 내지 2개 3개 이상이면 불편하게 되게 그게 완전히 틀려.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스마트폰을 위해서 PPT를 꽂혀야 돼. 슬라이드를 안에 영상을 최소한으로 했고 글씨도 최소한으로 해줘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강의하는 메소드도 틀리구나. 그렇게 이제 모델이 왔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가시고 물도